그래서 일반인은 비논리적이고 직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철학자는 논리적이고 비직관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념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철학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전에도 영상을 했지만 그 영상에서는 이제 철학은 가치를 지닐 사람한테는 지니고 지니지 않을 사람한테는 지니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이 났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철학을 배우면은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그래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일단은 그 철학이라고 한다는 거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철학은 형이상학과 그 다음에 윤리학으로 구성이 되죠. 예, 형이상학과 윤리학으로 구성이 되는데 형이상학을 공부할 경우에는 개념, 규정을 잘합니다. 윤리학을 공부할 경우에는 방법과 가치 판단을 좀 더 잘하게 되죠. 근데 이 개념, 규정과 방법, 가치에 대한 것들을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하냐? 이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인들도 형이상학이나 윤리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개념 규정의 경우 단순한 규정 또는 모호한 규정을 지니죠. 그리고 방법과 가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치도 모호한 가치, 감상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지니게 돼요. 이렇게 이제 그 일반인들이 갖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단순하고 모호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일반인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런 규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의 형이상학과 윤리학 책을 하나도 보질 않았지만 이런 규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놓고 본다면은 단순한 규정만 한다, 일반인들은 단순한 규정만 한다, 모호한 규정만 한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어떤 이들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철학적 이해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일반인들은 단순하고 모호한 규정만 갖느냐? 그거는 아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 그 철학을 관심을 갖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개념 규정과 방법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게 돼버립니다. 철학을 배운 사람일지라도 개념에 대한 규정을 잘못할 수가 있고요, 방법이나 가치에 대해서 잘못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한다고 해서 무조건 개념 규정을 잘하냐, 그리고 방법과 가치에 대해서 잘하냐,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을 배운 사람과 일반인,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뭐가 낫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개념 규정과 방법 가치에 있어서 누가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철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과 일반인은 차이가 없는 걸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누가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철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 규정과 방법,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올바른 입장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념 규정과 관련해서 설명을 잘합니다. 왜 이 개념이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지, 왜 이것이 이런 가치가 있는지 이걸 설명하는 거에 주목을 해요.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방법과 원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과 원리에 대한 설명을 못합니다.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방법과 원리를 설명을 잘하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설명을 잘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철학자들은 논리적이고 일반인들은 직관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부적절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판단을 할 때 판단이 생각을 거쳐서 나오는 게 있고요, 직관을 해서 나오는 게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논리성을 띠게 돼요. 직관이라고 하면 무의식적인 성질을 말할 텐데요, 이 무의식적인 성질, 이건 전부 다 논리성을 바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논리적으로, 논리가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논리성을 띠고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무의식에 대한 탐구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무의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게 무의식 분석인 거예요. 무의식이 왜 이런 무의식이 생겼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관, 직관도 무의식적인 작용이죠. 무의식적인 작용이 왜 생겼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담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상담이 진행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무의식적이라고 해서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비논리적이고 직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철학자는 논리적이고 비직관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를 유의를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논리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논리성을 규명하려고, 논리성을 해설하려고 이걸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고, 일반인들은 규명과 해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철학자를 우리가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규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 철학자라고 해볼게요. 철학자는 해설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철학자는 해설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해설을 잘하면서 진짜 제대로 된 철학자는 개념 규정도 올바르게 하고 방법과 가치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현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개념에 대해서도 그렇고 방법과 가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해설을 잘하는 사람, 정말 올바르게 해설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궤변을 잘하는 사람도 있죠. 궤변을 잘한다는 것은 해설을 이상하게 한다는 소리죠. 결과적으로 철학자는 해설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념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것도 말이 되긴 하죠. 해설을 잘한다는 건 개념 정리를 잘한다는 거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방법과 가치에 대해서도 이제 논리적인 부분들을 잘 접근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개념 정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긴 하죠.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철학자는 해설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것도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철학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방황할 때예요. 방황할 때.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제까지의 선택을 직관적으로 해왔다면은 직관적으로 해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내가 이런 상황을 원한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과거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분석하거나 현재를 분석해요.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사랑을 이거라고 여겼었는데 이게 잘못된 걸까? 아니면은 이게 맞는 걸까? 저게 맞는 걸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상황, 사랑에 대한 걸 설명을 잘하고 왜 이게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이게 맞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야만 우리는 여기에서 방황을 벗어납니다. 방황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가 보고 있던 개념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시점, 이 방황하는 시점에서 철학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나 개념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해설이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철학을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 중에서도 해설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철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랑이 뭔지 알아? 신이 뭔지 알아? 신은 존재하는 것 같아? 신의 가치가 있어? 종교의 가치가 있어?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표현해야 될지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일반인들도 분명히 신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해설을 잘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철학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그냥 해설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이지 다른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삶의 방향을 잘 정한다. 근데 일반인들도 철학을 접하지 않고도 삶의 방향 잘 정할 수 있고 어떤 목표를 취해야 될지, 어떤 가치를 내 삶의 가치로 여겨야 될지에 대해서 잘 정합니다. 물론 못하는 경우에 이제 철학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네? 이게 왜 그럴까? 해설이 필요해. 왜 그런지 해설이 필요해 라고 할 때부터 이제 철학이 필요한 거니까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한 일반인도 있고 그런 게 전혀 살면서 필요하지 않은 일반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단순히 철학이 방향을 정해준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철학을 안 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철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과 일반인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철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학을 잘 배우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해설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겠죠. 예, 그런 걸로 보시고 철학의 가치가 이 점에 있다, 해설에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